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투기 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에 좀 복잡한 자료들이 생겼죠. 특히 10월 27일 계약금부터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스피드하게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일단은 거래를 하게 되면은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비롯해서 증빙 자료를 토대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거래 신고를,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하시는 매수자 되시는 분들은, 사실 계약하자마자 미리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자료를 부동산 사무실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만이 다 통과가 다 되고 떨어지는데 30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실은 주택을 구입할 계약 단계까지 가려면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다 생각하시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증빙 자료는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간단한 사례를 보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주택 부분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뭐 그냥 완전히 토지라든가 그냥 올 상가라든가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 부분이 들어갈 경우에 주택의 어떤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금의 흐름이 혹시 뭐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건 없을까, 편법 정려는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촉각을 세워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례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매수인 사는 사람이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금액이 10억이 딱 되려 그러면 금융기관 예금했는 게 이제 1억이 쓰면은 1억 예금 잔액 증명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주식 채권 매각대금도 이렇게 1억 쓰면은 적는과 동시에 이게 1억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려 상속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계는 어디에서 돈을 받아서 1억이 됐나. 부동산 처분 대금은 이건 또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있는 집을 팔았다든지 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억이 되었다는 거고요. 합쳐갖고 그래서 나의 자기 자금, 내 돈은 6억이고 차입금은 이제 빌렸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는 게 3억이라서 다른 건 없으니까, 신용이고 이런 건 없으니까 여기 3억 했고,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를 하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미부유 체크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은 임대보증금, 뭐 회사에서 빌린 돈이라든지 사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적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차입금도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빌렸으면 어떤 관계까지 적어갖고, 여기 차입금은 이제 남의 돈이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토탈 금액과 이제 이게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가 6억하고 4억하고 해서 합쳐서 10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10억은 어디서 나왔냐? 증빙 자료를 넘어가면은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증빙 자료에 이렇게 예금 잔액 증명서를 그러면은 제출해 줘야 되겠죠. 그죠? 주식 팔아는 돈이다 하면 주식 팔기 전에라 그러면 그거 거래했는 거하고 잔액 증명서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위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있는 금액하고 맞게끔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틀리면은 제출 하나만 해. 금액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려하고 상속 같은 경우에는 정려 신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했는 거를 하라는 얘기죠. 그냥 정려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정려하고 상속은 이제 돌아가셔갖고 뭘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샀다. 근데 이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했는 거를 넣어야 되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사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다가 딱 쓰게 되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나왔지? 이거 그냥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적을 때는 소득금액 증명원, 이거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제 뭐 다닌 지가, 회사 다닌 지가 얼마 정도 돼가지고, 이 정도는 현금이 있겠구나, 끄니, 요런 생각할,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의 돈은 모르겠는데, 현금이 그밖에 자금에 많이 쓰게 되면은 조금 의심을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요소로 증명하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처분 대금은 집 팔았는 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제출을, 매매 계약을, 예를 들어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아직은 안 팔렸다, 팔 예정이다 하면은, 팔 예정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미제출 사유를 써서 매매하게 되면은 이제 넣을 것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매매가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했을 경우에는 첨부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출액은요, 금융기관에서 이게 이제 잔금을 줄 때 대출을 받아갖고 주겠다 이런 예정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은 제출할 게 없으니까 예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 계약을 하면은 한 달 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달, 3달 이렇게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신고는 30일 안에 하라고 하지 이러면 이게 맞질 않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금융기관은 잔금 지급일부터 한 달 안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접수할 때 한 달 안에 접수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한 달 전에 언제쯤 신청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구했을 경우에 대출 상담 신청했는 거를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보증금으로 이거 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임대차 계약서가 있죠. 요거는 뭔가 하면은 가서 살지 않고 내가 세를 놓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잔금을. 그러면 세를 맞춰서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세를. 요때는 남의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때는 이제 만약에 아직은 세를 낳지 못했다 이러면 놓을 예정이라고 쓰고 놓고 나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요 위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하고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 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내가 지금 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집을 사게 될 경우에는 요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 요 보증금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건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보태가지고 사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요 밑에 임대 보증금은 내가 내 돈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세를 놓아가지고 잔금을 맞추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의미에서 계약서가 같은 계약서지만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회사 지원금. 이제 좀 좋은 회사 다니면 복지가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집을 사게 될 경우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쓰면 되고요. 사채는 개인적으로 빌리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밖에 차입금은, 금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딱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요 위에서 이렇게 금액을 적어주기 때문에 그럼 증명하라는 뜻에서 동그라미 뜨는 거예요. 그럼 제출했으면은 제출 완료가 뜰 것이고 제출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미제출 됐는 거를 증명해 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집이 세를 놓고 난 다음에 넣는다든지 대출을 신청할 때가 돼서 한 달 전에 하게 되면 그걸 또 넣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 또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 차입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밖에 차입금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억이다 그러면 그냥 1억에 탁 쓴다고 될 것이 아니라 차용금 정서를 써주셔야 됩니다. 차용금 정서가 이제 특히 이렇게 남이 나한테 그냥 돈 주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또 부부간은 이제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넣으면은 부부간에는 또 6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증빙자료를 가족관계 증명서를 쓰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결혼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은 부부가 아닌데 결혼할 예정이다 하면은 그를 언제쯤 결혼할 예정이다라고 쓰고 차용금 정서를 쓰되 그냥 쓰면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금 정서 양식은 특별한 양식은 없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웬만한 양식이 다 나오죠. 근데 그걸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아요.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그건 어디 가서 받느냐 하면은 공정사무실에 가면은 비용이 뭐 비싸니까 어떤 방송에서는
주민센터 가서 받으라고 하는데요. 주민센터 가면 안 해줍니다. 그 전세입자 그 주소 전입할 때는 해주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해주는데 그건 안 해주기 때문에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받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빌려준 사람, 그 다음에 빌린 사람, 그 다음에 우체국에 보관하는 용 세부를 작성해갖고 차용금 증서를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확실하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비용은 뭐 1,000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이제 의심 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확실하게 서류를 갖춰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보시면은, 뭐 비슷한데요. 요게 이제 12억에, 두 번째 사례는 12억에 샀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12억을 맞춰주면 돼요. 12억을, 예금액 2억이니까 2억. 그 다음에 아버지가 1억을 주셨고, 직계 좀비소. 그 다음에, 친형이 또 1억, 그 밖에 형이다. 형 1억. 그 다음에 현금 1억. 이렇게 했죠. 그죠? 현금 1억 이렇게 쓰면은, 현금이 어디서 이 정도 1억을 갖고 있을 정도 보유로 될 여력이 되는가. 이걸 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넣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넣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웬만해가지고 현금 1억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봅니다. 여기 현금 1억에는 웬만하면 안 적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라든가 국토교통부에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서류를 갖춰주시는 게. 이렇게 보면은 제출했을 경우는 제출 완료가 이렇게 뜹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대출 계약을 했는데 잔금 지급일이 2, 3개월 뒤다 이러면은 그렇게 대출 신청을 실거래 신고할 때 제출할 때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 대출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쓰면은 내가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XX로 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미제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에 근데 4월 말 돼갖고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청서를 부동산에다가 주면은 됩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정보 이런 것 때문에 난 부동산 사무실에 주기 싫다 이러면은 이 모든 서류를 본인이 직접 계약일로부터 늦어도 30일 하면 좀 너무 타이트해서 안 되고요. 한 보름 안에 다 갖춰져 가지고 그 구청에 들어가서 본인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3을 한번 또 봐드릴게요. 사례 3도 이제 그 10억짜리를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액이 10억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금융기관 예금액은 이렇게 2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날짜로 예를 들어서 그 잔액 증명을 했으면은 그날은 돈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거를 오늘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날 잔액 증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줘야 되는 날에 못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해 주시고요. 요거 금융기관 잔액증명서는 공인이 인정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은행 안 가도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처분대금은 이제 매매계약서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6억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출액은 지금 이렇게 받으면 대출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밖에 차입금,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직계존비속한테 이제 1억을 빌린다. 이러면 여기만 1억 턱 적어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 차용금 정서를 쓰고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일정 이자를 준다는 걸 적어야 됩니다. 자료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주면은 정액세를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차용금 정서를 쓰고 양식에다가 뭐 이자를 얼마 주고 이런 것까지 그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그 이자는 4.6%예요. 4.6%의 이자를 주고 빌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건 계속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금 상환 방식을 한다든지 뭐 이자는 언제 준다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그 자료를 확정일자를 받고 내용 증명을 이제 우체국에
해서 보관하는 게 좋고, 계속 돈을 갖고 있는지를 다 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정렬을 맞아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차용금 정서를 쓰고 이자를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원천 징수, 그 5월 달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너무 긴장하실 거는 없고요. 그 매매 대금하고 그 잔액 증명하는 거 하고 금액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팔았는 집은 와이프 앞으로 돼 있는데 사는 집은 신랑 앞으로 산다 이래 치면은 그 돈으로 가지고 이렇게 샀다고 하면 그 매매 계약서에 있는 처분 대금의 매매 계약서에 있는 그 금액 그 이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타인이 아닌가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부동산 처분 대금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에 있는 종전집 매매 계약을 했는 거에 대한 매매 대금 계약서를 집어넣어주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에 거는 부인 앞으로 해놨는데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지금 사는 거는 집을 신랑 앞으로 한다 이러면은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다른 어떤 편법 정려다 내지는 다른 불법 관계다 이런 걸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류 하나를 이렇게 제출할 때는 뒷생각까지 하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뭐 두서없이 얘기는 했는데요. 그 10월 27일 계약분부터 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뭐 금액에 상관없이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갖고 간단하게나마 제가 이렇게 주말에 지금 올려드리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제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